이제 다음 주면 북미 간 세계 담판 그 막이 오릅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숙소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라고 해요. 예. 예, 지금 문제는 뭐 이 정상회담의 장소, 또 각 정상들의 숙소 이건 다 정했죠. 지금 이제 세인트 레지스 호텔 가면 일단 이 상대측인 미국의 대통령 숙소라고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쌍그릴라 호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와 좀 가까운 이런 곳을 택해야만이 또 혹시나 그 사전 조율할 때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쌍그릴라 호텔 옆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또 물증 증거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러한 양 정상,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잘 모시기 위해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지금 가까이 숙소를 정한 것도 이곳이겠죠. 아마 그래서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김창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싱가포르에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베이징에 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왔다. 이래서 이 배경을 놓고도 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뭔가 좀 상의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선이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동선이 이제 중국 영공과 베트남 영공을 지나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항공과 관련된 협의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소위 에어 차이나를 타고 갈 이유는 없겠지만 어떻든 중간에 한 번 정도 기착을 해가지고 내려서 급유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호도 일부 이제 그 중국 전투기들이 경호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긴급하게 협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자와 만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숙소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옛날에 2000년 6.15 정상회담도 보게 되면은 김정일 위원장의 동선이 거의 30분 전에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이 어디다고 지금 나왔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생명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전에 호텔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뭐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추측이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직은 모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김창선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텔을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또 언제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김창선이 다 준비는 물론 하겠죠. 아직은 이제 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정 교수님 말씀 전적 공감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싱가포르에서 이 양 정상의 경호 보안 이것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 행사 구역으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구역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지금은 이제 쌍글 호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인트 레지스 호텔, 또 그리고 지금 카펠라 호텔, 이것은 다 특별 행사 구역으로 선포되어 있죠. 막 그런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항공편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항공편을 제공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지금 이제 북미 간 이루어진 보면은 과거의 틀로서 해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 특히 이거는 역사적인 세계의 담판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행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지만도 이는 미래의 일인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냥 상당히 뭡니까? 자존심, 체면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 영공을 통과할 때 중국의 전투기 호위 이거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전용이 뭐 전시기랄까요?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지고 혹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이것을 모든 감안해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전세기를 보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체면,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그 이 전 세계 전용기를 대주실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지만도 확률적으로는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참매 이 1호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적어도 논스톱으로 한 10,000km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000km 시범은 우리가 본 적이 없지요. 지금 가장 그 가까운 거리 가면 다롄까지는 갈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한 4,700km. 예. 이런 거 봤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이런 참매 1호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고려 항공소송의 수송기도 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소송기 안에는 여러 가지 자재 장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차량이랄까요? 이까지도 지금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송기는 논스톱으로 곧장 싱가포르에 못 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러면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약간 이 쉬었다가 또 이 주의를 합니까? 이거 했다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지금은 이제 김창선 이 부장이 싱가포르에서 해서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본국을 가지 않고 다시 또 싱가포르 이런 경향을 봤을 때 방금 전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가는 도중에 중국을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뭐냐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본국으로 귀국할 전에 또 중국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경호, 예.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김창선이가 중국에 좀 머무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아까 설명하실 때 중국의 전세기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일단은 자존심이 워낙 센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외국 항공기를 빌려 타고 간다. 그것은 조금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 양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게 파격을 계속해서 파격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에어차이나의 국기를 북한 국기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처럼 해가지고 혹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적기를 놔두고 국적기를 놔두고 싱가포르 항공이든 중국 항공이든 이런 걸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잘했습니다만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는 이제 그 비행기 안에 혹시라도 폭탄 장치가 물론 철저히 검색은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도 모를 그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에 한번 기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경호는 중국이나 또는 그 싱가포르에서 받는 또 베트남에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국적기 참매 1호를 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참매 1호기 말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뭐냐면 지도 통신에 있어요. 지도 통신. 다시 말해서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비웠을 경우에 평양에 모든 이런 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지시를 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참매 1호기 안에는 그게 다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 인공위성 여기에 대해서 등록해서 아주 복잡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오히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 타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안이 참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가는 과정도 궁금하지만 싱가포르에 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열 예정인데 이곳이 지금 오솔길도 있고 해변까지도 거리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해변가를 걷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또 연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쇼를 잘하는 분이고 또 세계적인 이목을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문점 회담이라든가 또 다른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셈이 났다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 초장에 얘기가 잘 되면은
아마 그 오솔길이 됐든 해변가가 됐든 걸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 깜짝 어떤 쇼랄까 이런 것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3번 사회주의식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햄버거를 정말 먹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방카가 지금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김여정도 지금 불투명하죠. 다 지금 예상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방카와 김여정이 간다고 한다면 또 두 사람이 지금 퍼스트 레이디는 안 가는 걸로 돼 있죠. 뭐 따라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미팅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든 그 트럼프 대통령 구상 속에 머릿속에는 뭔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가 세계를 주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시간도 지금 싱가포르 시간 9시 워싱턴 시간 저녁 9시로 잡아가지고 세계적인 이 사건 이벤트를 미국 국민들에게 또는 세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건 말이죠. 세계적인 빅 매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이급의 북한과 슈퍼 헤비급 미국이 타이틀 매치를 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건 원래는 언페어 게임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게임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링 위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세계적인 흥행을 보여주는 게임은 없습니다. 어떤 권투 시합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를 알리는 그런 뭔가를 쇼업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봤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상상해보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이 중요한 연출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는 지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도보다리에서의 산책회담 이 상당히 좋았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다롄 해변가에서 회담 좋았다. 이것만 연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과거에 누가 했더라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도보 그리고 이 다롄 해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렇다 하면 따라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뭔가 미국을 상징하면서도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햄버거 타임 뭐 이것은 또 가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북미 정상에서 목표는 두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세계의 매치 해가지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에 뭔가 회담을 해가지고 관계 정상화 이런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연출이 무엇이 좋을 것인가?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고심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보기에는 최대한 지금 이제 이 일종의 이 센토사 섬의 카페라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거, 과거에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창선 부장과 해긴 백악관 이 실장입니까?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회담 시작 시간 오전 9시인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전략적이다,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간을 정할 때 뭔가 지시를 내렸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 시간이 사실은 아침 9시면은 우리 시간은 10시입니다만은 싱가포르 시간 9시면 좀 이른 시간입니다. 뭐 보통 10시부터 하든지 이럴 텐데 9시부터 하라고 한 건 워싱턴 시간에 맞췄다는 거죠. 워싱턴 저녁 9시 메인 뉴스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에 맞춰서 등장하고 이제 그럼 뭐 하여튼 세계적인 3,000명의 뭐 무슨 우리 기자단들이 거기에 지금 몰려 있다고 그러니까 다 타전하고 동시 생중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유권자들, 시민들 자기를 좋아하든 안 하든 다 그걸
볼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는 다르겠죠. 뭐 새벽에 보는 어떤 나라도 있을 것이고 더 일찍 아침 일찍 보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그 오디언스 청중은 미국 시민 그것도 동부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그 시민들을 향해서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나는 해낸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싶고 사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지금은 뭐 의제 가지고 아직도 밀당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일단 6월 12일 날 9시에 딱 회담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에 걸쳐서 영문과 국문으로 된 발표문 그것이 뭐 공동선언이 됐든 성명이 됐든 아니면 기자 보도문이 됐든 뭔가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발표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정말 이벤트를 가지고 자기가 세계 최고의 지도자고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회담 시간 잡는데도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고민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회담이 얼마 동안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언뜻 나오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 딱 이해하기 쉽게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우리가 이 소세지를 잘자 이거 보면 첫이 뭐냐 했기네 날짜를 네.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미국이 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지금 이제 현지 시간 아침 9시 우리가 뭡니까?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고 나서 곧장 이 운동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보기도 안 좋고 최상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9시를 했다. 예. 그럼 아까 우리 전윤주 박사님처럼 결국은 미국의 이런 그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물론 그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를 들어 회담한다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긴 시간 내에 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회담의 진행이랄까요? 그런다면 결국은 뭡니까? 상견례. 그다음 제 오전에는 단독 정상회담, 5차, 그다음 제 오후에는 뭔가 이벤트의 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정상 간의 합의문, 이게 뭐 선언이 될지, 예. 합의가 될지, 공동보도문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도 제 생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 정상이 사인을 하는 다시 말해서 선언에 가까운 합의서가 될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그냥 발표만 할 것인지 이건 두고 봐야겠죠. 여기서 좀 더 시간 좀 남다 하면은 공동 만찬까지. 나는 지금 봤을 때 저는 1박 2일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된다. 그렇다면 뭐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연장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 정상이 처음 만남이 있어가지고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면은 서로 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봤을 때 저는 뭐 1박 2일 하더라도 나쁜 모양새는 아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의 성격상 회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툭탁탁탁툭툭 이렇게 쳐보고 말이죠. 굉장히 그 감으로 정치하는 분입니다. 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끌고 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막 배틀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예. 스트레이트 포워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비핵화 할 생각 있냐? 있다. 그래요. 그럼 빨리빨리 해서 끝내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이미 이제 합의문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미 합의문은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다, 오케이, 굿 하면서 아마 뭐 1시간 내로 끝날 가능성이 주 회담은.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확대 정상회담 하고 뭐 5찬 정도 하지. 그걸 뭐 1박 2일 끌고 2박 3일 끌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날 이렇게 멋지게 끝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보다 또 이제 그 미진한 부분들은 또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아마 그것은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거의 분명히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또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정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날을 세워서라도 지금 최선희하고 성김이 그걸 다 맞춰서 딱 그날 회담 전까지는 최소한 영문과 한문 그 두 개를 한글이죠. 한글과 영문 그 두 개를 다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거기서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싸우고 설전을 벌이고 뭐 박차가 나가고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차후에 추가 회담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좀 길면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뭔가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는 단지 1년보다 2년의 상상 속에서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것은 이제 입구가 있고 중간 점검이 있고 마지막 최종 확인 이런 선상에 봤을 때 입구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에서 그다음 이제 중간 점검에 있어서는 평양 마지막 최종 확인 종결선언 이렇게 한다면은 워싱턴 백악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전에는 즉흥적이다. 그리고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교수님들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미국이 협상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좀 빨리빨리 하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핵물질 또는 ICBM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폐기를 할 테니까 미국이 그에 상응해서 제재 조치도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입니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 북한에게 해줄 게 별로 없다고요. 초기 단계에.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입장들이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됐을 때 제재도 해제해주고 뭐 수교도 해주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조야의 입장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종전선언 정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종전선언을 북한에게 준 큰 떡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 해주는 걸.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선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이 서두른다. 시간을 가져라. 좀 천천히 하자. 쪼개서 하자. 이렇게 나오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빨리빨리 문제를 끝내버리자. 핵 문제로 더 이상 난 피곤해서 말이지. 논쟁하기 싫다. 핵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에 상의해서 미국은 빨리빨리 체제 보장을 해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만약에 북한이 완전한 의미에서 비핵화를 한 것과 미국이 완전한 의미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줬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취약하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취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번 비핵화를 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체제 안전 보장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불가침 조약, 무슨 평화협정, 뭐 수교, 뭐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미국이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초기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할 거고 미국은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한 형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나오고 있는 얘기는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회담 직후에 바로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다른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같은 다른 단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만난 이후에 종전, 뭐 이것은 종전을 한번 더 재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국회 정상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전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전이 뭐냐면은 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북미 간에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북미 간 합의 끝나고 나서 남북미가 하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이 있어가지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합의를 했잖아요. 그 속에서 뭡니까? 3자 또는 4자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도 남북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이 그 북미 간의 종전선언 여기 대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서, 선언서 이 안에 우리 판문점 선언처럼 연내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이 정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북미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종전선언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작게는 한국과 중국을 패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크게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미국과 북한을 패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서 안에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겠냐.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 선언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쪼개가면서 단계적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서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상의 어떤 뭐 조건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핵 협정 이상의 조건 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핵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시 행동의 원칙이었고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일몰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정은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몰 조항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산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를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입장인 것이고 특히 볼턴과 같은 미국 강경파들의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완전한 의미에서 비핵화를 과연 북한이 약속할 건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뭐 양 교수 얘기처럼 이번 6월 10일 날 회담에서는 그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큰 틀에 합의를 할 거고 아마 미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건가? 시한, 목표 시한을 예. 분명히 정하지 않을까? 2020년이 됐든, 예. 19년이 됐든 그걸 확실히 지금 못 박아달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은 그거 가지고 협상 카드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초기 이행을 확실히 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중간선거 이전 정도까지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한 80~90%를 폐기해버리는 내지는 미국으로 그걸 옮기는 예.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그에 상응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체제안전보장을 빨리빨리 해달라. 국교 정상화부터 뭐 평화협정.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의회 동의 없이 함부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그 압박이 뭐냐면 선 비핵화 후 국교 정상화거든요. 비핵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국교 정상을 해주라는 게 그 내외의 압박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약속해 주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정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미 간의談판이 어떤 결론이 날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